안녕하세요. 마요회입니다. 또 오늘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뭐 약간 이렇게 좀 얼룩덜룩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비트코인의 기세가 저는 좀 심상치 않다. 그래서 뭐 제가 계속 이 추세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좀 더 그 힘이 실리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어제 뭐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 어제 오후 한 1시, 2시 이후로 이렇게 좀 이체가 됐다라는 이 소식이 들리면서 비트코인이 한때 또 62.3K인가요? 거기까지 또 빠지기도 했어요. 그런데 결국에는 어제의 일봉 마감을 어떻게 했느냐?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를 지금 길게 또 이렇게 달린 채로 상당히 말아 올리면서 결국에는 양봉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상승세가 오늘까지도 지금 이어지면서 지금 65.8K, 한때는 66K까지도 터치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계속 기준으로 잡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요 51선을 결국에는 지금 지지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다음의 관전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요 51선과 이 21선의 골든 크로스, 그러니까 교차가 되는 것이 그 다음 또 관전 포인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런데 뭐 이미 저는 저점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것이라서 뭐 추세 반전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, 그런데 만약에 이 51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발생을 한다라면 이것은 완벽한 추세 전환의 그 확인 사살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요거까지 나타난다라면 확실히 지금 상승 추세가 더 강하게 이어질 확률이 좀 높다. 저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아마 뭐 어제도 이 마운트 곡수 물량 때문에 또 이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마운트 곡스 물량 때문에 다시 또 이 시장이 흔들리지 않나,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거기에다가 지금 어제 또 저녁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이 크라켄 거래소에서 7일에서 14일 내에 이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에게 이 비트코인을 상환할 예정이다. 그래서 상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이 비트코인 또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, 아마 그런 우려를 많이들 생각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이 마운트 곡스 물량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.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앞으로는 이 마운트 곡스 이 물량에 대한 소식은 뭐 그냥 하나의 퍼드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. 왜 그러느냐?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얼마 전에 이 독일 정부의 매도 압력이 좀 거세지면서 이 시장이 또 좀 크게 흔들리기도 했잖아요. 그래서 5월 달에 찍었던 그 저점을 깨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이 신저점 바닥을 찍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이 독일 정부와 마운트 곡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, 이 독일 정부는 어쨌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물량을 전부 다 던져야지만 하는 그 입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,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걸 지금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 매도가 목표였다라면 이 마운트 곡스 물량은 어쨌든 이 채권자들이 갖게 되는 것이고, 그렇다면 매도 결정은 이 채권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채권자들이 비트코인 물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 다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 지금이 요때 하락 추세에 있었다라면 일단 이 채권자들이 물량을 받게 되면 매도를 하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깔릴 수도 있었을 텐데, 그런데 지금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물량을 받더라도 앞으로 그 상승세가 좀 기대되니까 지금 말고 좀 더 상승한 뒤에
어느 정도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. 아마 채권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설령 이 채권자들이 물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매도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을 좀 관망을 하면서 추후 상승이 된 이후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,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크게 흔들림을 주지 않고 소진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뭐 이것이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애널리스트도 이 마운트 곡스의 상한 비트코인은 즉시 매도가 아닌 사이클 고점에서 매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, 그리고 지난 이 독일 정부와 또 마운트 곡스 물량에 대한 매도 압박이 커지면서 이 시장이 하락을 했었을 때 결국엔 이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이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이 보유량을 상당히 또 늘렸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운트 곡스 물량도 이 시장이 충분히 또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, 뭐 앞으로 이 마운트 곡스 뭐 이체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그때마다 간간히 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, 결국에는 그 물량도 이 시장이 다 흡수를 하면서 추후에는 이 마운트 곡스 악재가 호재로 돌변할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여기에 시장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이 마운트 곡스가 뭐 진짜 악재라기보다는 하나의 퍼드에 불과하지 않는다,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지금 또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 요 리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제가 지난주였어요. 제가 7월 11일, 오늘이 7월 17일이니까 뭐 일주일도 흐르지 않았는데, 제가 요 영상에서 오랜만에 이 리플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때만 해도 리플 가격이 621원, 그러면서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것이 현재 가격대가 이 작년 7월에 약식 판결이 나왔을 때 그때 가격대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또 2021년 4월 달에 본격적인 큰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그 가격대에 지금 함께 놓여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지금 뭐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격은 818원,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만에 지금 30%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 리플의 기세가 오히려 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이것은 요 리플 비트코인 페어를 보면 보다 명확히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2023년 7월에 약식 판결이 나온 이후로 이 월봉 기준으로 단 한 번도, 그러니까 11개월 연속 계속 이 음봉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만 해도 이게 거의 도치 캔들 수준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달에 추세 반전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 이후로 지금 더 많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약 17%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, 오늘이 7월 17일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보름 정도만 이 추세를 좀 유지를 한다라면 뭐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이 양봉을 좀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런 예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보다 확실한 이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이때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선을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좀 완벽한 또 추세 반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 페어니까 달러 기준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이 0.58달러인데, 그런데 이 달러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 7월 약식 판결 이후에 요 긴 하락 추세선 안에서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던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요 하락 추세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. 여기를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그래도 좀 하락 추세를 끊어내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 가격대가 지금 현재 0.635달러
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요것을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920원 정도 되는 것이고, 그래서 현재가 조금 전에 한 818원이었잖아요. 그렇다면 한 앞으로 100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지만 진짜 찐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제 소송의 최종 판결이 아마 빠르면 뭐 7월 말에서 8월, 늦어도 9월 말까지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 전까지 요 0.64달러, 그러니까 원화로는 좀 900원을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, 그래서 이 발사대 그 위치를 한 900원대까지만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긍정적인 소송의 결말이 나오면서 그 이후 좀 더 큰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이런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또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, 제가 계속 이 고래들의 매집 상황을 또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미 4월 23일에 니플 고래들의 심상치 않은 역대급 매집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것을 또 말씀드리기도 했어요.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100만 개 이상의 XRP를 홀딩하고 있는 그 고래의 수가 지금 요때가 이제 작년 이 약식 판결 전후로 해가지고 요때가 최고치를 찍었었는데, 그러다가 약식 판결 이후에 조금 하락을 하다가 이제 4월에 들면서 또다시 거의 요 고점 근처까지 상승을 했다,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100만 개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 그 시세로 하게 되면 그냥 대략적으로 800원이라고 봤을 때 한 8억 원 이상의 이 XRP를 홀딩하고 있는 그 고래의 숫자가 4월 달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,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증가를 했느냐, 그것을 또 체크를 해봤어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작년 최고점을 찍었을 이 약식 판결 전후로 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, 현재는 이때보다 조금 더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현 시점은 또 사상 최대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100만 개 이상의 이 XRP 고래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지금 요 100만 개뿐만 아니라 요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요것은 1000만 개에서 1억 개의 XRP 고래, 그래서 1000만 개에서 1억 개라면 원화로 환산하게 될 시 80억 원에서 80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XRP 고래를 의미를 합니다.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80억, 800억 고래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, 그러니까 4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그때 이후로도 지금 이 80억에서 800억까지의 고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래들이 매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, 당연히 추후에 가격적인 움직임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, 그렇다면 이 고래들이 던지는 시점이 언제이냐,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, 이 물량이 최대로 감소했을 때가 언제냐 보시면 요때예요. 그러니까 2017년, 18년 이 리플이 최고점, 원화로 거의 한 5,000원대죠. 이렇게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 고래 물량이 가장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역대급으로 많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리플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 고래들의 물량이 감소하는 수준을 계속 또 체크를 한다면 요것을 이 리플 가격의 고점 기준으로 또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이런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는 이 리플 가격이 상승을 할 때마다 고래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제가 수시로 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를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요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 리플 가격이 고점으로 좀 향하고 있는지 요것을 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,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의 움직임도 상당히 괜찮게 흐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아직도
찐 저점은 나타나지 않았다. 이 하방을 보시는 투자자나 분석가도 있는 것 같은데, 물론 그 앞날을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. 그런데 이때 보시는 것처럼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한 달이 넘게 길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,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는 것을 봤을 때 한 번 추세가 이 상방으로 방향을 튼 이상 이 바뀐 추세는 당분간 쉽게 전환되기는 힘들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전히 마운트 곡스 퍼드 뉴스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악재거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그런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시장을 길게 보고, 어차피 내가 이 사이클의 고점에서 매도를 할 계획이라면 그런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이 부분을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